여러분, 달걀은 분명히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특히 콩팥 수치가 좋지 않거나 당뇨약,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달걀을 어떻게 먹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달걀 하나가 콩팥을 망가뜨린다는 말은 과장입니다. 하지만 달걀을 짜게 먹고, 햄과 같이 먹고, 라면과 같이 먹고, 노른자를 여러 개씩 먹고, 단백질 보충식처럼 매일 과하게 먹으면 콩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달걀을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장내과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달걀 식사법의 함정을 짚고 60세 이후 더 안전하게 먹는 조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다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신장내과 식탁 회진을 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병실을 도는 회진이 아니라 아침 식탁을 도는 회진입니다. 첫 번째 식탁에는 삶은 달걀과 소금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식탁에는 달걀 프라이와 햄, 베이컨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식탁에는 달걀 라면과 국물이 있습니다. 네 번째 식탁에는 달걀 2-3개와 단백질 보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추천드리는 신장 부담을 줄이는 달걀 조합 3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성인의 만성 콩팥병 유병률은 7.6%입니다. 그런데 70세 이상에서는 21.6%까지 올라갑니다. 쉽게 말하면 70세 이후에는 5분 중 1분 이상이 콩팥 건강을 더 세심하게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숫자는 겁을 들이기 위한 숫자가 아닙니다. 같은 달걀 한 개도 젊을 때의 몸과 70세 이후의 몸에서는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침에 얼굴이 붓습니다. 양말 자국이 발목에 깊게 남습니다.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깹니다. 건강검진에서 크레아티닌, 사구체 여과율, 단백뇨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혈압약을 먹는데도 혈압이 흔들립니다. 혈당도 예전보다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침 식사는 늘 비슷합니다. 삶은 달걀 2개, 소금 조금, 김치, 햄, 국물, 라면, 혹은 달걀을 넣은 볶음밥입니다. 달걀은 건강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콩팥이 약해진 분에게는 이 식탁이 가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74세 남성분이셨습니다. 여기서는 박상철 어르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분은 고혈압약을 오래 드셨고 몇 년 전부터는 당뇨약도 함께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는 신장 기능이 예전보다 조금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건강을 챙기기 위해 아침마다 달걀을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삶은 달걀 1개였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1개가 2개가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3개가 되었습니다. 밥맛이 없으면 달걀만 먹었습니다. 심심하면 소금을 찍었습니다. 주말에는 달걀 프라이에 햄과 베이컨을 곁들였습니다. 라면을 먹을 때도 달걀을 꼭 넣었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고기를 많이 먹는 것도 아닙니다. 달걀은 완전 식품이라고 해서 먹는 건데 왜 몸이 더 무겁고 붓는 것 같습니까? 저는 이분께 달걀을 절대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떻게 드시는지 하나씩 물었습니다. 하루에 몇 개 드시는지, 노른자까지 다 드시는지, 소금을 찍는지, 햄이나 라면과 같이 드시는지, 콩팥 수치와 인 수치를 알고 계시는지 물었습니다. 그때 답이 보였습니다. 문제는 달걀 1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달걀을 둘러싼 식사법이었습니다. 오늘은 3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달걀은 좋은 단백질 식품이지만 신장질환이 있는 분에게는 양과 조합이 중요합니다. 둘째, 달걀과 함께 먹으면 콩팥과 혈압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식사법이 있습니다. 셋째, 달걀을 끊지 않고도 더 안전하게 먹는 조합이 있습니다.
특히 영상 중간에 말씀드릴 세 번째 식탁은 많은 어르신들이 정말 자주 하시는 실수입니다. 여기서 나가시면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놓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달걀 자체를 봐야 합니다. 달걀은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흰자는 비교적 순수한 단백질에 가깝습니다. 노른자에는 여러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분에게 달걀은 식단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만성 콩팥병이 있거나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에게는 단백질과 인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내셔널 키드니 파운데이션도 달걀이 동물성 단백질과 인의 공급원이며 만성 콩팥병이 있는 분은 제한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장 전문 영양사에게 얼마나 먹어도 되는지 확인하라고 설명합니다. 동시에 달걀은 나트륨과 칼륨이 낮은 편이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니 달걀은 무조건 나쁜 음식도 아니고 무조건 마음껏 먹어도 되는 음식도 아닙니다. 콩팥을 오래된 정수기 필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새 필터는 물이 조금 탁해도 잘 걸러냅니다. 그런데 오래된 필터는 다릅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고 나서 생기는 노폐물도 처리해야 하고 소금도 처리해야 하고 인과 칼륨도 조절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괜찮던 식사가 70세 이후에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콩팥은 조용한 장기입니다. 많이 지치기 전까지는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대한당뇨병학회 다이어비티스 팩트시츠인 코리아 2024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성인에서 당뇨병 유병률은 29.3%로 보고됩니다. 쉽게 말하면 65세 이상 3분 중 1분 가까이가 혈당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한고혈압학회의 2024 고혈압 팩트시트에서는 우리나라 성인 고혈압 인구가 약 1,300만 명으로 추정되고 그중 65세 이상이 약 580만 명으로 제시됩니다.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은 만성 콩팥병의 대표적인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60세 이후 달걀을 드실 때도 완전 식품이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내 혈당, 내 혈압, 내 콩팥 수치에 맞는 방식인가를 보셔야 합니다. 이제 신장내과 식탁 회진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식탁입니다. 접시 위에 삶은 달걀 2개가 있습니다. 옆에는 소금이 있습니다. 달걀을 반으로 자르고 소금을 찍어 먹습니다. 어떤 분은 간장에 찍어 드십니다. 어떤 분은 마요네즈에 버무려 드십니다. 단순한 아침입니다. 문제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콩팥이 약한 분에게 첫 번째 함정은 바로 소금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신부전 환자에게 하루 소금 5g, 나트륨 2g 이하로 싱겁게 먹는 것이 권장된다고 설명합니다. 염분은 신장에 부담을 주고 혈압을 높이고 몸을 붓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달걀은 원래 나트륨이 아주 높은 음식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옆에 올리는 소금, 간장, 마요네즈, 케첩, 장아찌입니다. 삶은 달걀 한 개만 보면 괜찮아 보여도 소금을 찍고 김치를 곁들이고 국물을 마시면 식탁 전체에 나트륨이 올라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달걀보다 조합입니다. 삶은 달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소금에 찍어 먹고 짠 반찬과 함께 먹고 국물까지 마시는 습관이 문제입니다. 특히 아침에 얼굴이 붓거나 혈압이 잘 잡히지 않는 분은 달걀을 찍어 먹는 소금부터 줄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 조금인데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조금이 김치, 국, 젓갈, 장아찌와 합쳐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삶은 달걀은 소금 없이 드셔 보십시오. 처음에는 심심합니다. 그럴 때 파, 후추, 식초 아주 조금, 레몬즙, 양파 같은 향을 이용하십시오. 마요네즈에 버무리는 달걀 샐러드는 자주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요네즈와 설탕, 소금이 들어가면 달걀은 더 이상 단순한 단백질 식품이 아닙니다. 달걀을 먹을 때 김치와 국물도 줄이십시오. 달걀 한 개보다 그 옆에 짠맛이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CTA를 자연스럽게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나도 달걀에 소금 찍어 먹는데 라고 생각하셨다면 이 영상은 저장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나중에 식탁에서 다시 확인하기 쉽습니다. 잠시 후 말씀드릴 두 번째와 세 번째 식탁은 더 흔한 실수입니다. 두 번째 식탁으로 가겠습니다. 달걀 프라이가 있습니다. 옆에는 햄, 베이컨, 소시지가 있습니다. 빵도 있습니다. 케첩도 있습니다. 이 식탁은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점점 흔해졌습니다. 밥 대신 간단히 먹는 아침입니다. 단백질도 있고 든든하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식탁은 신장과 혈압이 걱정되는 분에게 조심해야 할 조합입니다. 문제는 가공육입니다. 햄, 베이컨, 소시지 같은 가공육에는 나트륨이 많을 수 있습니다. 제품에 따라 인산염 같은 첨가물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이 있는 분에게 인 조절은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같은 병원 식사요법 자료에서도 만성신부전 식사에서는 염분, 단백질, 칼륨, 인 섭취 조절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콩팥이 약해진 분에게는 단순히 단백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단백질 식품이 얼마나 짠지, 인이 얼마나 많은지, 가공식품인지까지 봐야 합니다. 달걀 프라이 하나에 햄 2장, 베이컨 2줄, 소시지 몇 개가 올라가면 단백질도 겹치고 나트륨도 겹칩니다. 여기에 케첩과 빵, 버터까지 더해지면 한 끼가 꽤 무거워집니다. 건강한 젊은 사람에게도 자주 반복하기 좋은 식탁은 아닙니다. 당뇨와 고혈압, 신장 수치 저하가 있는 70대 어르신에게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밥을 안 먹고 달걀과 햄만 먹으니 혈당에는 더 낫지 않습니까? 혈당만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 건강은 혈당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트륨, 단백질, 인, 포화지방, 전체 식사 균형을 함께 봐야 합니다. 콩팥은 몸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 장기입니다. 한쪽만 보고 식사를 바꾸면 다른 쪽에서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가공육을 빼는 것입니다. 달걀 프라이를 드시고 싶다면 햄과 베이컨 대신 데친 양배추, 오이, 양파, 파프리카 같은 싱거운 채소를 곁들이십시오. 단, 신장질환이 있어 칼륨 제한을 안내받은 분은 채소도 본인 수치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달걀은 기름을 많이 두르지 말고 가능하면 삶거나 찐 형태로 드십시오. 프라이를 드신다면 소금과 케첩을 줄이십시오. 빵을 드신다면 잼과 버터를 많이 바르지 마십시오. 세 번째 식탁으로 가겠습니다. 이 식탁은 정말 흔합니다. 라면에 달걀을 넣는 식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라면만 먹으면 몸에 안 좋을 것 같아 달걀을 넣습니다. 그러면 단백질이 보충되어 조금 나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장과 혈압이 걱정되는 분에게는 이 조합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라면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나트륨입니다. 특히 국물입니다. 라면 국물에 달걀을 풀면 맛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국물을 더 많이 마시게 됩니다. 달걀이 들어갔으니 영양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면서 국물까지 비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달걀 하나가 라면, 국물의 나트륨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라면을 자주 먹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콩팥이 약한 분에게 국물은 매우 중요합니다. 질병관리청이 신부전 환자에게 염분 제한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염분은 혈압을 올리고 몸을 붓게 하고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라면 국물, 된장찌개 국물, 김치찌개 국물, 곰탕 국물 모두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에 달걀을 넣는다고 신장에 좋은 음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십시오. 달걀은 라면을 건강식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라면을 먹는 날에 달걀을 넣었다고 해서 괜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라면을 줄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드신다면 스프를 절반 이하로 줄이고 국물은 남기고 김치와 단무지는 같이 먹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하지만 고혈압, 신장질환, 부종이 있는 분이라면 라면,
자체를 자주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세 번째 식탁은 부모님께 꼭 알려드리면 좋습니다. 라면에 달걀을 넣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부분이 가족에게 필요하다고 느끼셨다면 나중에 영상 끝나고 가족 단톡방에 공유해 두십시오. 식탁 습관은 혼자 바꾸는 것보다 가족이 같이 알아야 훨씬 오래 갑니다. 네 번째 식탁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조금 다른 식탁입니다. 밥은 거의 없습니다. 삶은 달걀 두세 개, 닭가슴살, 두부, 단백질 음료가 있습니다. 어르신이 말합니다. 근육이 줄면 안 된다고 해서 단백질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60세 이후 근육은 중요합니다. 근육이 줄면 걷는 힘이 떨어지고 넘어질 위험도 커지고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장질환이 있는 분에게는 단백질도 마음대로 늘리면 안 됩니다. 질병관리청은 만성 콩팥병 환자가 단백질을 하루 권장량 이상으로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몸무게 1kg당 0.8g을 예로 듭니다. 다만 투석 중인 분은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장질환 단계에 따라 단백질 기준이 다릅니다. 누군가는 단백질을 조절해야 하고 누군가는 부족하지 않게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 하나만 보고 달걀을 몇 개 먹어도 된다고 정할 수 없습니다. 달걀 2개, 닭가슴살, 두부, 단백질 음료를 한 끼에 모두 먹으면 단백질이 겹칩니다. 건강한 분에게도 많은 양일 수 있고 신장질환이 있는 분에게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노른자에는 인이 들어 있습니다. 인은 뼈와 세포에 필요한 성분이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내셔널 키드니 파운데이션도 달걀이 인의 공급원이며 만성 콩팥병에서는 제한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달걀은 완전 식품이니까 많이 먹자가 아니라 내 콩팥 수치에서 어느 정도가 맞을까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해결 방법은 한 끼의 주 단백질을 하나로 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달걀을 드셨다면 닭가슴살과 단백질 음료를 같이 많이 먹지 마십시오. 두부도 좋은 음식이지만 신장질환이 있는 분에게는 전체 단백질과 인 안에서 봐야 합니다. 투석 전인지, 투석 중인지, 체중이 어떤지, 혈청인 수치가 어떤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신장내과 전문의가 식탁에서 권할 수 있는 달걀 조합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여기서 말하는 신장에 좋은 음식 조합은 신장을 치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약을 대신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콩팥에 부담이 되는 짠맛, 과한 단백질, 국물, 가공육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조합이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좋은 조합은 삶은 달걀 반 개에서 1개와 데친 양배추, 그리고 소금 없는 식초 소스입니다. 양배추는 많은 분들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채소입니다. 다만 신장질환이 있어 칼륨 제한을 안내받은 분은 채소도 데쳐서 물을 버리고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삶은 달걀은 소금을 찍지 않습니다. 데친 양배추에 식초 아주 조금, 후추, 다진 양파를 넣어 새콤하게 먹습니다. 이 조합의 핵심은 달걀이 아니라 소금을 빼는 것입니다. 달걀을 먹으면서 김치와 젓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좋은 조합은 달걀인자찜과 파, 양파, 당근 조금입니다. 달걀인자는 단백질 공급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노른자보다 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흰자도 단백질이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먹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신장질환이 있어 인 조절이 필요한 분은 전체 달걀보다 흰자를 활용하는 방법을 의료진과 상의해 볼 수 있습니다. 달걀찜을 할 때는 새우젓, 소금, 간장을 많이 넣지 마십시오. 물을 충분히 넣고 부드럽게 찌십시오. 파와 양파로 향을 내십시오. 간은 거의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좋은 조합은 삶은 달걀 소량과 흰쌀밥 조금, 그리고 싱거운 오이 무침입니다. 여기서 흰쌀밥이라는 말에 놀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미가 무조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성 콩팥병이 진행된 분에게는 현미, 잡곡, 콩, 견과류처럼 건강식으로 알려진 음식도 칼륨과 인 때문에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콩팥 수치가 좋지 않은 분은 담당 영양사와 상의해 본인에게 맞는 곡류를 정해야 합니다. 이 조합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달걀을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한 끼를 싱겁고 단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이 무침에도 소금과 고추장을 많이 넣지 말고 식초와 향으로 가볍게 드십시오. 여기서 박상철 어르신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분께 달걀을 끊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루에 여러 개씩 먹는 습관을 줄였습니다. 달걀에 소금을 찍지 않게 했습니다. 햄과 베이컨을 뺐습니다. 라면에 달걀을 넣어 건강식처럼 생각하는 습관을 고쳤습니다. 단백질 음료와 달걀을 한 끼에 같이 먹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신장 수치, 칼륨, 인, 단백뇨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게 했습니다. 몇 주 뒤 어르신은 아침 붓기가 조금 줄고 무엇보다 식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달걀 식사법만 바꿔서 신장이 좋아졌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약을 끊은 것도 아닙니다. 담당 의사와 상의하면서 전체 식습관을 조절한 결과였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한 가지 음식으로 갑자기 무너지지도 않고 한 가지 음식으로 갑자기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작은 식사법은 몸에 쌓입니다. 삶은 달걀에 찍는 소금, 달걀 프라이 옆에 햄과 베이컨, 라면에 넣은 달걀과 국물, 단백질 보충식처럼 먹는 달걀 여러 개, 이런 습관이 1년, 3년, 5년 반복되면 당뇨, 고혈압, 신장질환이 있는 분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미 만성 콩팥병 진단을 받은 분, 건강검진에서 사구체 여과율이 낮다고 들은 분,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다고 들은 분, 소변 단백이나 알부민뇨가 있다는 말을 들은 분, 혈중인 수치가 높다고 들은 분, 당뇨약을 드시는 분,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 이뇨제를 복용 중인 분, 심장질환이 있는 분, 투석 전 단계이거나 투석 중인 분, 이런 분들은 달걀도 본인 상태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달걀 하나가 약이 되지도 않고 달걀 하나가 독이 되지도 않습니다. 기준은 내 검사 수치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합니다. 날달걀이나 반숙 달걀을 조심하십시오. 내셔널 키드니 파운데이션은 날달걀이나 덜 익은 노른자는 식중독 위험을 높일 수 있으며 특히 이식 환자에게는 익힌 노른자를 먹는 것이 좋다고 설명합니다. 고령자는 식중독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걀은 신선하게 보관하고 껍질이 깨진 달걀은 피하고 충분히 익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 달걀이 식중독 위험을 만들면 안 됩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달걀은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콩팥이 약한 분에게는 양과 조합이 중요합니다. 둘째, 삶은 달걀에 소금, 간장, 마요네즈를 자주 곁들이면 나트륨과 열량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셋째, 달걀 프라이와 햄, 베이컨, 소시지 조합은 가공육과 나트륨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넷째, 라면에 달걀을 넣는다고 건강식이 되지 않습니다. 국물이 문제입니다. 다섯째, 달걀 여러 개와 닭가슴살, 두부, 단백질 음료를 한 끼에 겹치면 단백질과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여섯째, 달걀은 소금 없이, 가공육 없이, 국물 없이 적당량으로 드셔야 합니다. 일곱째, 신장질환이 있다면 본인 검사 수치에 맞게 담당 의사나 영양사와 양을 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바로 확인할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달걀에 소금을 찍어 드십니까? 삶은 달걀을 2~3개씩 드십니까? 달걀 프라이에 햄이나 베이컨을 함께 드십니까? 라면에 달걀을 넣고 국물을 마십니까? 달걀과 단백질 음료를 같은 식사에 같이 드십니까? 최근 콩팥 수치, 인 수치, 단백뇨 여부를 모르고 계십니까?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